울산과학기술대학교 이면우 석좌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안녕하세요. 오십시오. 고맙습니다. 자, 인간공학을 전공하셨고요. 네. 자, 모교인 서울대학교에서 네. 무려 41년 재직하시다가 올해 퇴임하셨습니다. 네. 조금 서운하신가요? 어떻습니까? 개인적으로 일생의 영광이죠. 저 모교에서 41년 동안 별탈 없이 지내다가 직장 마무리를 거기서 해서 아주 큰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울산으로 오셨습니다. 울산에, 그전에는 울산하고 인연이 있으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울산에 오긴 여러 번 왔어요. 현대자동차, 현대조선소 그런 데서 무슨 임원 특강 네. 그런 거 할 적에 왔었는데 이제 대개 아침에 떠나서 왔다가 금방 가고 그러니까 자세히는 몰랐었죠. 네. 굉장히 발전하는 도시다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유니스트 석좌교수로 이제 오셨어요. 울산에 오시고 나서 어떤 첫인상이라 그럴까요? 울산 어떤 도시라는 느낌이 좀 드시던가요? 울산이 한국 아주 최고의 그 생산 기지고 아직도 원조고 그래서 국민소득도 제일 높고 그런데 와서 보니까 이제 조금 안타깝고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재화 창출은 전국 1등인데 네. 그거에 맞는 이제 지역 문화, 생활 정서, 네. 생활 여건 그런 거를 조금만 더 개선하면은 세계 제1의 도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20년 전에, 그러니까 1991년에 이면우 교수께서 이제 낸 책, 이게 굉장한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서울공대 백서. 그 당시에 이제 이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인 네. 서울공대의 어떤 경쟁력 저하, 또 이공계 기피 현상에 따른 국가적인 위기 이런 것들을 경고하셨어요. 반향이 굉장했죠. 어땠습니까, 교수님? 반향이 굉장했죠. 제가 협박도 당하고 어디 끌려갔다 오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거는 개인적으로 고생한 거고 이제 제일 어려웠던 거는 모교 선배 교수님들이 너 사실을 얘기하는 건 좋은데 이렇게 해서 정말 모교가 나빴지만은 네. 네가 어떻게 책임을 지겠느냐. 그래서 그러면 직장을 관두겠습니다. 그랬더니 너 직장 관두는 건 우린 관심도 없다. 너 관두는 건 관두는 거고 이 떨어진 명예를 네가 어떻게 회복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 말씀하시는 건 이제 우리 정서 중에 그 안의 치부를 조직 내 구성원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좋게 얘기하면 사회 고발이고 네. 조금 시샘말로 얘기하면 조직을 배반하는 거죠. 근데 그것보다도 하여튼 한국의 공학 발전이 이대로는 미래가 없다. 그런 확신을 갖고 발표를 어렵게 했었습니다. 쉽게 한 얘기는 아닙니다. 네, 우리 이제 시청자들도 좀 궁금할 수도 있는데 어떤 점이 가장 이 서울공대의 문제점이라고 그때 생각하시고 그렇게 용기를 내신 겁니까? 이제 가만히 있으면 서울공대는 대한민국서 최고 대학교로 당분간 유명세는 유지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결심을 하게 된 계기는 예를 들어 말씀드릴게요. 어느 집안에 월 수입이 100인데 네. 86%가 식구들 식비로 들어가요. 극빈층인데. 네. 그러니까 서울공대 예산이 86%가 교직원 인건비예요. 그럼 14% 가지고 학생들 실험하고 해외 통신하고 문헌 구입하고 이게 되겠느냐. 네. 그러니까 식비가 86%인 집에서 자라는 애들은 안 봐도 뻔하다. 네. 어느 수준일지. 네. 근데 사방에 국제 행사니 뭐니 목돈들을 쓰면서 교육은 왜 이렇게 인색하냐. 네. 그러면 나라가 망할 거다. 그래서 이제 그 충성심이 있는 협박을 한 거죠. 네. 네. 이대로 가면 우리나라 망한다. 이런 얘기는 지금도 하기가 좀 특히 그렇죠. 내부에서는 쉽지 네. 않은 건데.
박사님께서 로봇 청소기를 발명하신 분이라고 해서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제가 그 뉴스를 봤을 때, 우리 주부들은 누군가가 청소를 하는데 난 책도 좀 읽고 있고, 막 이렇게 하는 게 로망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도 머지않았구나, 이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언제 어떻게 이렇게 발명을 하시려고 생각을 하셨어요? 그게 1988년도에 했어요. 네. 실제 작동되는 거 시연도 하고 그랬어요. 네. 근데 그때 그거 냈으면은 저희 나라가 세계 그 명품을 만드는 중주국 대열에 몇 발짝 더 빨리 갔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남의 기술이나 남의 제품을 오래 베끼던 습성이 몸에 배면은 남이 안 하는 걸 하게 되면 겁이 나요. 그래서 이제 이게 자동으로 혼자 청소하는 진공 청소기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옛날 김삿갓 그 방랑 그래서 표주박이라고 그랬어요. 표주박 같이 생겼어요. 근데 그게 생산이 안 됐죠. 왜 안 됐냐면 이거 비슷한 제품이 미국서 나오냐? 그게 안 나옵니다. 그랬더니 일본서는 나오냐? 그게 안 나옵니다. 그 미국, 일본서 안 만드는 걸 나보고 만들란 말이냐. 그리고 화를 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칭찬받기를 기대하고, 미국, 일본서 안 하는 걸 네가 먼저 만들었다, 장하다, 그 얘기를 기대하고 갔는데, 이제 벌컥 화를 내니까, 그렇게 자신 있으면 네가 해라. 왜 우리 보고 하라고 그러냐. 근데 그게 이제 스피릿이에요. 정신이 남의 거를 막 쫓는 게 익숙해지면은 정신이 혼미해지는데, 그렇게는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선진국이 안 된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깝죠. 그게 2003년인가 세계 글로벌 히트 제품이에요. 네. 자동차 소리가. 그래서 뭐 다 지나간 얘기지만은 앞으로도 그런 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거 아까워할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그런 식으로 하면은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울산 울주 지역에서 세계 최초의 발명품을 원하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네. 그러면 이 동네 분들이 더 이제 자랑스럽고 이제 그렇게 돈 모아서 좀 아주 가장 살기 좋은 도시 만들고 그런 게 이제 비전으로 잡으면 좋을 것 같다. 네. 이게 저도 로봇 청소기 최근에 개발된 건 줄 알았는데. 그러네요. 88년. 제 대학 입학할 때거든요. 이야, 이렇게 오래됐군요. 자, 뭐 그것뿐만 아니라요. 이 등록된 특허가 250개. 뭐 학생들 가르치시기도 힘드신데 이거 언제 이렇게 다. 근데 특허가 그래요. 해보니까 첫 번째 특허 등록할 때가 제일 로맨틱해요. 그땐 설레고 잠도 안 오고 사람 만나면 묻지도 않는데 나 특허 하나 등록했다. 그러는데 그 대기업하고 할 적에 한 6개월 사이 180건을 한 적이 있어요. 한꺼번에. 그랬더니 그냥 그 다음에 숫자예요. 그러니까 뭐 생각해보세요. 180건에서 181건 됐다. 그럼 뭐 그냥 그렇죠. 일의 존재가 점점 작아지는 거네요. 그렇죠. 실제로 세계 경제나 인류에 기여한 거가 공인 기록이지.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박태환 선수가 400m를 5,000번 연습했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기록을 몇 초 했다. 그런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여기 그 울산과기대 학생들한테 그런 걸 가르쳐 주죠. 그러니까 특허가 능사가 아니다. 세계 시장에서 성공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이루는 것이 없다. 그래서 이제 경제 그 종료 지점을 잘 가르쳐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박사님 돈 많이 버셨어요? 특허 많이 내셨는데. 그거는 이제 한국 사회가, 산업사회가 지적 소유권을 그렇게 인정하지 않죠. 그러니까, 히트 제품을 한 6개쯤 냈어요. 올해 히트 제품. 냈는데 이제, 그렇게 뭐 주시는 분은 없는 것 같고, 또 그거 왜 안 주나 하면은 화가 나서 참 밤잠을 못 자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안 주나 보다 그러고 잊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저만 손해봐요. 이건 뭐 교수가 고소를 하겠어요? 소송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안 주시는구나. 그러고 말아야죠.
이 지론이 나는 세상에 없는 것만 만든다. 그리고 세계 1등이 아니고선 살아남을 수 없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 잘 들어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직접 창설하셨다고요. 네. 그랬는데도 모교의 명예교수직을 사양하고 유니스트로 내려오셨어요. 뭔가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무슨 생활을 하면 매듭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41년 있었으면은 이제 장이 끝났잖아요. 근데 이제 무대에서 나갈 줄 알아야 되거든요. 자꾸 거기 남아서 뭔가 하는 척하고 그러는 거가 좀 안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더라고요. 뭐 이유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젊은 교수들한테도 너희를 돕는 길은 내가 없어져 주는 길이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가르쳐줬어요. 그랬더니 애게도 명예교수야 하시겠죠. 뭐 그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뭐 명예교수면 명예가 있고 그거 관두면 없는 거면은 뭐 그것도 별거 아니지 않냐. 그래서 이제 그만하자 그런 거죠. 뭐 별 뜻은 없습니다. 뭐 서울대학교 제가 아주 제일 좋아하는 학교고 제일 좋아하는 직장이고 그런데 그거는 그거고 네. 명예교수를 해야 그러냐 뭐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울산 시민 입장에서는 유니스트가 서울대학보다 더 좋아졌으면 좋겠거든요. 앞으로.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학생들이 여기 와서 자주는 안 물어요. 근데 이제 조심스럽게 물어봐요, 저한테. 네. 유니스트 학생하고 네. 서울대 학생하고 네. 수준이 어떻습니까? 예. 근데 이제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죠.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서울대학보다 높으면 어쩔 거고 낮으면 어쩔 거냐. 그게 별 의미가 없다. 네. 그러니까 서울대학은 서울대학교가 잘하는 쪽으로 세계 제일이 돼야 되고 유니스트는 서울대학교가 잘하는 거는 굳이 쫓아갈 필요가 없다. 거기는 네. 1등 해보하냐 쫓아가서. 그러니까 유니스트가 서울대학보다도 잘하고 세계에서 제일 잘할 수 있는 거를 빨리 찾아서 그걸 구현하면 된다. 네. 한 학기 가르쳤어요. 네. 2학년 학생들 가르쳤어요. 저 대학원 가르치다가 여기 2학년 가르쳤는데 교육이 진짜 무서운 게 3개월 동안 2학년 학생들 데리고 세계 최초 제품만 만들어야 된다. 세계 경제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그 얘기하고 숙제도 그것만 냈어요. 그 어디 비슷한 거 있으면 감점이에요. 이 세상에 없어야 돼요. 그게 이제 일상같이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2학년 어린 친구들이 학교가 끝났는데 세계에 기여해야 한다. 그 얘기를 아무 생각 없이 해요. 그러니까 교육이 얼마나 무섭냐. 네. 그런 학생은 거의 틀림없이 유니스트 졸업하고 울산 울주 지역 첨단 벤처기업에 취직하는 걸 더 영광으로 할 거다. 서울에 있는 대기업 가라고 그러면 약간 섭섭하게 생각할 거다. 그런 기세를 심어줘야죠. 그래서 그런 학생들이 뭐 한 10개쯤 세계 신제품을 만들면 그럼 뭐 울산 울주 분들은 그냥 아무것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가만히 계신 동안에 울산 울주가 세계 최고의 창의적인 도시로 되는 겁니다. 그게 유니스트가 이 동네에 있게 돼서 여기 분들이 기대하셔야 될 부분이고 유니스트도 뭐 좋은 학생 배출해서 서울에 있는 대기업에 많이 취직했다. 그러면은 이 지역을 발판으로 해서 세계적인 발명품이 안 나오겠죠. 자꾸 그쪽 가고 싶어 하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세계 경제에 기여해야 한다. 대도시고 뭐고 필요 없다. 울산 울주 여기서 나와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르치고 있죠. 잘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이쪽은 지금 유니스트 있는 그 반연 실리콘밸리로 만드시겠다. 뭐 그런 얘기도 들립니다. 예. 자, 이면우 교수께서는 요즘은 이제 이 대학도 이렇게 성장하고 또 좀 더 이제 연구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대학 자력의 힘만으로는 좀 또 그런 것 같고요. 정부라든가 또 기업체, 지자체 많이 도와줘야 될 것 같은데 이면우 교수께서는 오신 뒤에 특히 이제 이 지자체하고의 어떤 협력 프로그램 이거 굉장히 관심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떤 것들을 좀 추진하고 있습니까? 그게 이제 제가 뭐 서울대학에 있을 적은 지자체라는 개념도 잘 없었고 그래서 여기 와서 보니까 아주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울산시에서 유니스트
매년 거액을 지원을 해주시고 네. 울주군에서도 매년 거액을 지원을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와 이거는 대단하다. 그래서 그걸로 우선 명문대학교의 필요 조건은 충족을 시킨 거예요. 네. 울산 울주 시민이 즉 서울대학교를 서울시에서 한 푼이라도 도와준 적이 없다. 내가 알고 있는 한. 그런데 여기선 그걸 하지 않았느냐. 네. 그러니까 유니스트에서 그냥 돈만 받고 가만히 있으면 그 선의의 맥이 이어지질 않을 테니 네. 주고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어렵게 기금을 주셨으니까 유니스트에서는 세계 최고의 도시가 되게 울산 울주에 뭔가 기여를 해야 되겠다. 그래야 이게 상승의 사이클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발단은 그겁니다. 그래서 내신 만큼 잘해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아니고 내신 거에 몇천 배로 뭘 만들어야 서로 이 관계가 좋아진다. 그래서 저희가 틈나는 대로 젊은 교수들하고 학생들한테 울산 울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너희 장래도 별로 없다고 본다. 이게 스피릿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 하고 사랑을 할 테니까 이것 분들도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면 뭐 돈 더 달라는 말씀이 아니라 관심과 사랑을 좀 주시면은 네.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날 것 같다. 네. 그런 말씀입니다. 네, 특히 반구대 암각화에 대한 재지형 그리고 이 새로운 역사의 확장 가능성, 또 관광 상품화에 대한 그림까지 그리고 계시다고 하시던데 네, 네.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듣고 싶은. 예, 아니 그 얼마 전에 그 울주 군청 분들이 특강을 해달라 그랬어요. 그 교양 강좌.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얘기 저 얘기 엮어대면 뭐 특강은 넘어는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지역을 사랑해야 된다. 제가 뭐 유니스트 교수 학생들한테 여러 번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걸 적당히 하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지역을 돌아다녔어요. 발품을 팔아서 현장을 봤어요. 봤는데 반구대가 아주 그 대단한 재물이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로 봤어요. 하나는 이제 그 주몽 단군조선 뭐 그런 그 건국의 신화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반만년 그러지 않습니까? 5,000년, 6,000년 됐다. 근데 반구대 가서 제가 이렇게 느꼈던 거는 신석기 시대 유물에다가 기원 후 2011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잘 합치면은 제가 먼저 역사를 바꾸겠다 그런 뜻이 아니라 저희 문화 그 선조의 기원이 그 북쪽에 그 단군조선하고 남쪽의 반구대하고 이게 쌍벽으로 새로운 그 역사관을 세울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소중한 건데 이제 뜻은 그런데 가서 이렇게 보니까 조금 실망스러웠어요. 그 강 건너 망원경으로 보라고 그러시는데 잘 안 보이고 그러니까 이제 갈등이 와 이거를 감동을 받아야 되나 감동이 안 오는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다가 이제 저기 같이 온 친구들하고 거기 갔더랬어요. 갔다가 야 이거는 기본 멘탈리티가 조금 부족하다. 그러니까 저 반구대가 잘 안 보이는데 그 탁번 뜨고 그런 역사적 사실을 기인해서 컴퓨터 포토샵으로 조금 더 잘 보이게 만들자. 그다음에 사람들한테 우리 선조가 이제 그 수련 문화에도 일가견이 있었다. 이걸 가르쳐주자. 그래서 한 2주 동안 밤새고 그 컴퓨터 그래픽으로 이제 저희가 알기 쉽게. 그래서 그런 문화는 없지만 그 안에서 수렵을 끝낸 원시 선조들이 축제를 벌리고 뭐 이렇게 고래수학 풍작을 원하는 의식을 하고 그러는 거를 상상을 해서 이렇게 리추얼 같은 거를 하는 걸 그리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울주 군청 분들한테 하나씩 나눠줬습니다. 근데 뭐 저희가 경비 내서 한 거예요. 뭐 경비 받아서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를테면 마음의 선물이죠. 그랬더니 거기 분들이 난생 처음 교수한테 선물 받긴 처음이다 그러고 좋아하시대요. 이렇게 서로 이제 사랑을 공유하면서 세계 제일의
그 창의적인 도시를 만들어 가자. 뭐 그런 거죠. 그 반구대 한번 보세요. 저희 학생들이랑 뭐 재롱 비슷하게 그랬지만은 저게 다가 아니고 저거에서 이렇게 발전하면은 그 인류 고고학자부터 공룡 뭐 그 수렵민족 원시인 얘기 좋아하는 그 전 세계 어린이까지 여기를 성지 비슷하게 찾아오게 만들어야 돼요. 네. 근데 그거가 관광 수입이나 지방 재정 자립 그런 차원으로 하면은 그건 이쪽에 껴서 안 되고 진짜 세계 인류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도시가 되겠다. 그게 철칙으로 있어야죠. 그래야 힘을 써도 힘이 안 들고 멈칫거리지도 않고 누가 반대해도 뚫고 지나가고 그런 원동력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울산 오신 지 얼마 되시지는 않으신 것 같은데 굉장히 울산을 사랑한다는 그런 마음이 보여서 참 좋습니다. 첨단 기술과 전통 연애 융합 연구라는 그런 또 조금 재밌는 프로젝트를 시작하셨다고 하는데요. 울산 뭐 바람 방향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 5년 어떤 그런 분석도 해보셨고 네. 또 뭐 그 결과 울산이 우리나라에서 연날리기에 가장 좋은 도시다 뭐 이런 결과도 내셨다고 하는데 거기에 네. 대한 이야기 좀 해주세요.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재밌어요. 그 생활이 굉장히 아주 익사이팅해요. 근데 이제 와서 보니까 이제 그 바람이 많이 불어요, 교정에. 네. 그 유니스트 캠퍼스가. 그리고 여기는 그 바람이 세냐 그랬더니 워낙 셉니다. 그 또 그 방송 그 캐치프레이즈를 봤더니 뭐 울산을 자랑하는데 뭐 바람이 꼭 껴있고 그렇대요. 네. 그래서 이제 그냥 상식적인 생각으로 야, 이 바람을 갖고 어떻게 뭘 좀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그런데 이제 첫 번째 생각나는 게 풍력 발전이죠. 네. 근데 교정에 풍력 발전이 들어오면 그건 대학교가 아니에요. 그건 못 들어요. 그래서 풍력 발전 이외에 뭐가 없나 하다가 이제 학생들하고 체계적으로 쭉 찾았어요. 찾다가 연애 생각이 멈췄어요. 근데 저희는 잘 모르면 자료 분석하고 통계 분석하고 이제 연구를 하니까 그러니까 연애 전 견식이 없습니다. 근데 연을 연구하다 보니까 울산에 사시는 분들이 잘 모르는 사실이 있어요. 울산이 전 세계적으로 연 날리기 최적지예요. 제 1번지 최적지예요. 처음 들어보네요. 네. 근데 이제 처음 들었다 하는 말씀을 많이 하시죠. 네. 그래서 이제 뭐 나쁜 뜻은 없고, 그럼 그동안 그런 걸 얼마나 오래 생각하셨습니까? 오래 생각한 적도 없으니까 네. 처음 듣는 게 당연하죠. 네. 저희는 그래서 했는데 이제 자료를 보면은, 세계 제일이다 하는 거가 숫자로 나와요. 네. 그래서 우리 전통 방패연은 초속 1.6m부터 3m 사이에 잘 날라요. 근데 1.6m 미만이요. 1.5m 미만이면은 연이 뜨질 않아요. 네. 그 다음에 3m가 나오면 방패연이 찢어져요. 네. 그래서 그겁니다. 1.5m, 3m. 네.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은 그 옛날 선조나 요새 공학자들은 왜 1.1m에도 뜨는 연을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 다음에 5m에도 찢어지지 않는 연을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제 그게 궁금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전 세계 연을 연구를 했어요. 네. 그랬더니, 저를 그냥 믿으셔야 될 거예요. 제가 자료가 다 있으니까. 여기가 세계 최적재예요. 연 날리기에. 그래서 여러 군데 있죠. 해운대, 호미곶, 한강, 연 날리기 명소가 있어요. 의성도 있고. 근데 거기는 일계절형이에요. 1년에 한 철밖에 연 날리기가 안 좋아요. 울산 울주는 4계절이에요. 네. 그러면 여기를 세계 연 날리기 그 본부를 여기다 두자. 그러면 여기서 본부에서 주관해서 유니스트에서는 뭘 하냐면 첨단연, 거대한 연, 작은 연 이거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내자. 그러면 저희가 정성을 들이고 연구 발을 하고 그러니까 첨단하고 문화하고 자연 조건하고 합친 거 아닙니까? 네. 이거는 세계적인 모범이 되는 연구거든요. 네. 이렇게 하면은 왜 F1 레이스 있죠? 네. F1 레이스 같이 저희가 세계 연 날리기 태평양 연안을 한 20개국을 돌면서 주관을 할 수 있어요. 울산 울주에서. 네.
그리고 죄송한 얘기지만 대외 총수입의 사할은 울산 울주군으로 좀 들어와야 되겠다. 네. 뭐 남들 다 그러는데 우리만 무료 봉사할 거 없지 않냐. 그러면 여기에서 학생들이 연에다가 태양열 붙이죠. 네. 통신장치 붙이죠. 네. GPS 붙이죠. 세큐리티 하죠. 그러면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늘을 이렇게 한번 틈나실 때 보시고 연이 한 3만 개쯤 떠 있는 울산 울주의 하늘. 네. 그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그냥 명소예요. 그죠. 환상적일 것 같아요. 그거 보러 온단 말이에요. 네. 오면 이제 울산 울주에 오신 분들이 연만 보고 당일로 올라가시는 걸 막아야죠. 그러니까 들어오는 길은 8차선으로 해놓고 네. 귀갓길은 2차선으로 해서 하루 주무시게 그래야 여기가 자랑스럽고 발전하고 그분들도 이쪽을 많이 알고 사랑하게 된다. 그러니까 맹렬한 사랑을 해야 발전을 하지. 틈날 때 가끔 애정을 표현해서는 그렇게 해서 발전할 것 같으냐. 그렇군요. 제가 이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첫째 그 일상에서 아주 사소한 것들을 절대 놓치지 않으시네요. 네. 아주 집요하게 질문을 던지시고 또 찾아가시고 놀랍습니다. 저도 이 처음 들었는데 저도 한번 이 기자적인 호기심을 발동해서 취재를 한번 하고 싶습니다. 네. 자, 제가 이건 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것인데 지금 세계 제일 잘 나가는 기업 요즘 애플이 대세라고 그러는데 네. 스티브 잡스 없는 애플은 또 생각하기가 힘듭니다. 네. 스티브 잡스의 성과들, 특히 스마트폰 i 시리즈 네. 교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거 당연하죠. 당연한데 이제 얼마 전에 아이폰이 나왔을 적에 전 세계 휴대폰 업체들이 모여갖고 네. 전 세계 휴대폰이 합심해서 아이폰을 저지하자 그런 얘기를 했더랬어요. 네. 그래서 저런 한심한 소리를 한다. 그게 될 것 같으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전 세계 음반 업체가 합심해서 소리바다 메론을 저지하자. 될 것 같으냐. 안 되죠. 네. 근데 이제 스티브 잡스한테서 배워야 될 거는 스티브 잡스가 가장 투철한 게 이제 다른 뜻은 없고 W 이론에 갖다 붙이자면은 네. W 이론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강령이 보이는 것을 포기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라예요. 네. 그러면 스티브 잡스가 제일 강령에 투철한 사람이에요. 그 스티브 잡스가 한 거는 스티브 잡스도 그렇게 평탄한 인생은 아니에요. 창업했다가 돈 벌었다가 하도 엄한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사회에서 쫓아냈더랬어요. 네. 쫓아냈다 안 되니까 다시 들여왔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스티브 잡스도 대단하죠. 한 번 쫓겨났으면은 조금 분해서라도 너희 망하는 꼴을 내가 보겠다. 내가 거기 다시 들어가나 봐라. 그런데 이 친구는 단순해요. 새로운 거 하면은 다른 건 생각을 안 해요. 내가 마음대로 하게 해주겠느냐. 그래서 들어온 거예요. 그 아이폰 뭐 그런 거죠. 근데 새롭지 않죠. 왜냐하면 남이 아는 것 같고 인류의 발전에 기여하겠다. 그게 비즈니스 타당성이지. 네. 수익을 얼마 창출하겠다. 그건 중진국, 개발도상국. 이게 그러니까 철학이 올라가기 전에는 우리나라는 한치도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네. 이제 뭐 입맛은 입맛대로 다 버리고 생활 풍요롭고 이제 취미 까탈스럽고 따지는 거 많고 이 친구들한테 어떻게 열심히 근면성실로 일을 해라. 그게 안 된다. 어쩔 수 없이 우람한 비전을 갖고 그게 멋있어 보여야 갈까 말까인데 자꾸 내가 너만 할 때는 뭐 그렇게 살지 않았다 이거 갖고 되겠냐.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한테 배울 거는 있는 거를 포기하라. 보이는 걸 포기하라. 알겠습니다. 제가 이 애플 얘기를 왜 이제 질문을 드렸냐면 울산도 보면요. 이 세계적인 기업들이 꽤 많습니다. 현대 중공업도 있고요. 네. 자동차도 있고 또 석유화학 업종도 또 네. 있고요. 또 전지산업도 요새 한창 네. 급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울산에서도 애플 같은 기업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이면우 교수 보시기에는
뭐 여러 주력 업종이 있습니다. 우리 그 한국인의 어떤 유전자하고 또 창의성과 결합됐을 때 가장 지금 세계를 제패할 어떤 분야를 어디로 보고 계세요? 제가 뭐 며칠 전에 그 칼럼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거예요. 이제 신성장 동력이 뭐냐. 네. 근데 한국 사람이 우람하죠. 기상이 세고 신바람 나면 뭐 기적 같은 일을 하고 또 조금 속이 꼬이면 끝까지 아주 악착같이 뭐 네. 극렬하게 저항을 하고 그래서 저희가 그 심성이 기마민족 문화예요. 그래서 질풍노도 같으면은 신이 나고 네. 자꾸 이렇게 앉아서 까작거리고 서로 따지고 그러는 거는 끝까지 싸매요. 타협을 안 해요. 그래서 저희가 울산 울주 지역에 살 길은 세계 최초 최고의 명품을 만드는 도시가 돼야 발전하지 자꾸 서로 협조해서 조금씩 개선해 나가자 그런 게 될 것 같으냐. 그게 잘 안 될 거예요. 뭐 안 된다 그러니까 악담하는 것 같이 들리는데 그게 그런 뜻은 아니고 네. 그렇게 또 노력은 해야 되겠죠. 그러나 큰 성과는 없으실 겁니다.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이제 역으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 명품 열품이 있잖아요. 네. 월급을 보면은 저런 건 들고 다닐 수가 없는 친구들인데 모든 걸 희생하고 그걸 네. 사거든요. 네. 그래서 국민 심성에 거의 준비 완료예요. 명품만 만들어서 세계에 공급하면은 월급 깎아도 껍적거리고 그거 굉장히 열심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성하고 사회 여건하고 이거를 잘 가늠해서 국가 목표를 세워야 되는데 뭐 따지고 보면은 70년대 발전 저력을 자꾸 되뇌고 옛날을 부러워하고 요새 젊은이들은 시원치 않다 그 얘기만 되냈지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노력을 한 적은 없지 않느냐. 뭐 네. 가슴이 울렁거리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냐. 자꾸 들으면 답답하는 얘기만 한다. 그래서 울산 울주가 세계 최초 세계 최고의 명품을 만드는 기업이 10개만 되면 10개만 되면은 창의 도시예요. 네. 창의 도시 그러면 울산에 이전할 적에 지자체에서 이전 전입 비용 100만 원씩 받아든 미친 듯이 들어올 거예요. 그게 발전의 묘책이다. 네. 울산이 실제로 지금 산업도시로서 이렇게 위상을 가지고 있는데요. 거기 역사를 좀 세우면 정말 참 이 도시가 명품 도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뭐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아마 하고 있을 겁니다. 네. 그런데 교수님께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울산의 역사에 대해서도 강조를 하시고 네. 또 이렇게 하시니까 그것과 이제 울산의 역사를 이용해서 또 뭐 어떤 그 다른 창의적인 뭐 상품이 된다든지 뭐 아니면 울산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든지 뭐 이런 쪽의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요? 예. 네, 아니 뭐 제가 그렇게 시간이 많지는 않았어요. 뭐 온 지 몇 달 안 됐으니까. 근데 이렇게 가서 보면은 왜 그런 거 있죠. 굉장히 애들은 쓰는데 요만큼이 모자라서 성사가 안 되고 그러는 네,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이제 안타깝죠. 근데 그건 제가 많이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세계 각국 인류 기획하는 분들하고 그렇게 얘기하다 보면 이제 저는 실력이 없지만 이런 어떤 기준이 생기는데 그거에 이제 흔히 몇 프로 모자란다 그러잖아요. 어떤 건 100% 모자라는 것도 있어요. 어떤 건 2% 모자라. 그걸 조금만 이렇게 올리면은 여기에 오래 계시면서 주말에 다른 도시로 가서 주무시고 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네. 제가 안타깝게 생각한 도시가 이원화돼 있어요. 여기서 돈 버는 분들이 있고 돈 쓰는 건 다른 데 가서 다른 분하고 쓰거든요. 네. 이거를 흡수해서 끌어들여야 울산 울주가 진짜 자부심 있는 도시가 될 것이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을 하다 보니까 특허 250개 왜 갖고 계신지 충분히 네. 알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도 하시고 싶은 일 많으시죠? 끝으로 아니, 뭐. 시민들에게 네. 앞으로의 계획 간단하게 좀 말씀해 예, 주시죠. 아니, 그러니까 울산 울주에 그 유니스트가 들어온 거를 제가 바라는 바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학교가 하나 더 생겨서 좋아졌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저희도 큰 발전 못하고 이 지역도 큰 발전 못합니다. 그러니까
유니스트의 세계 최고 대학이 되라. 그래서 우리도 세계 최고 도시가 돼야 되겠다. 이게 서로 합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어중간한 목표, 뭐 어중간한 얘기 하지 말고 서로 진한 사랑을 하자. 뭐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울산 과학기술대학교 이면우 석좌 교수 모시고 이런저런 얘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면우 석좌 교수님의 저희가 이 좌우명을 여쭤봤더니 어떤 것을 좋아한다면 불이익을 감수하고 싫어하면 절대로 하지 마라 라고 합니다. 그런 좀 고집불통의 어떤 저돌적인 추진력과 함께 또 독창적인 생각들이 합쳐질 때 네. 방금 말씀하셨듯이 울산 울주군 언양읍도요 세계적인 실리콘밸리를 능가하는 정말 창의적인 어떤 그 기업 요람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그렇게 생각해봤습니다. 네, 신념이라는 단어 하나로 모든 것이 다 요약되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젊은이 못지않은 이 창의력과 그리고 진취적인 생각으로 우리 유니스트 학생들에게 이 신바람 나는 그런 기운을 불어 넣어주실 거라 믿고 기대가 앞으로 많이 됩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네, 너무나 열정적이고 또 창의적인 모습 뵈니까요. 정말 저런 분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으면 우리나라가 정말 다른 선진국들보다 빨리빨리 올라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런 아이들이 많이 자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지금 후진을 양성하고 계시니까 또 뭐 그런 걸 우리가 기대해도 될 것 같고요. 또 우리 좋은 교육을 시키셔서 또 어머니들에게도 교육을 좀 시키셔서 창의력이 넘치는 아이들을 많이 생산해낼 수 있는 그런 그 힘이 돼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 이슈와 사람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료 문자 1577-7421번, 트위터 KBS 울산으로 여러분의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네, 이면우 교수하고 말씀 나누면서 문득 든 생각이 있는데 저도 애들 이공계 한번 보내볼까 생각해봤습니다. 자, 오늘 이슈와 사람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